범인 잡히고 나서 첫 인터뷰라고 하던데 감정이 좀 미묘하다고 그럴까? 그렇게 잡고 싶었던 범인이 잡혔구나. 치조받았던 그분들이 조금 한을 좀 풀었으면 좋겠고요. 이 사람은 진짜 처벌해야 돼. 이런 범죄는 반드시 단죄돼야 돼. 이러면은 소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의사소통TV 대망의 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오늘은 사람이 아닌 환자가 온 것 같아요. 오늘의 환자는 사회의 악, 흉악범죄 공소시효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흉악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하는가라는 논란이 있는데요. 2015년도에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실제로 폐지를 했고 강도는 10년, 강간 10년, 절도 7년, 폭행 5년 이런 식으로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특이사항은 태완이법이라고 불리우는 법이 통과돼서 2015년에 살인죄 공소시효는 폐지되었는데 이게 소급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2015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최근에 그래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드디어 밝혀졌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환자는 공소시효인데 네. 그러면 여기 오신 자문위원들은 누구시죠? 이제 선생님 좀 하세요. 지금. 네. 오늘의 전문가들은 바로 이 사건과 관련된 영화 다 아시겠죠? 살인의 추억. 네, 살인의 추억 팀을 오늘 여기 모셨습니다. 자, 먼저 영화 살인의 추억을 제작하신 차승재 사이더스 대표님. 사이더스 전 대표입니다. 아, 전 대표신가요? 편집. 지금 편집. 지금 대표 아니신가요? 그럼요. 아닙니다. 지금은 교수님. 아, 죄송합니다. 예. 차승재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살인의 추억의 명배우 박노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소시효 그리고 강력범죄에 대해서 아주 강단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계시는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고 아이를 제가 오늘 봐야 되는 날이에요. 지금 제 짝꿍은 육아휴직 중이라서 제 짝꿍이 주로 보긴 보는데 그래도 제가 하루 정도는 외출을 하게 해줘야 되게 약속을 했어요. 그게 일요일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지역 행사 짧게 돌고 이후 행사가 없다고 속이고 그 사이에 저희 어머니 모셔서 어머니 집에 계세요 이러고 제가 여기 온 대국민 건데 사귀고. 제 짝꿍이 지금 이제 집에 왔다가 상황을 파악한 거죠. 지금도 계속 제 짝꿍한테 문자 와가지고 언제 오냐 이 미친 거. 뭐 하는 거냐. 그러면 박주민 의원님 정말 힘들게 모셨는데 이번 컷에 보육 문제까지 한 번에 끊고 가죠. 한 말씀 해주세요. 진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어렵고요. 차승재 교수님 타짜, 그다음에 8월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비트 이런 작품도 제가 다 봤거든요. 심지어는 3번 본 것도 있고 비트 같은 경우는 3번 봤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 잡히고 나서 첫 인터뷰라고 하던데 여기저기서 많이 왔는데 근데 별로 인터뷰할 기분은 아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감정이 좀 미묘하다고 그럴까? 그렇게 잡고 싶었던 범인이 잡혔구나. 왠지 인터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는 아마 제 기억에 이게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분이 묘하셨다는 게 어떤 맥락에서? 그 영화를 제작하고 영화를 개봉하고 전체적인 과정 안에서 굉장히 그 찾고 싶다라는 마음의 동화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서 좀 잊고 있었는데 근데 그 감정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드디어 잡혔구나. 근데 이 자식을 어쩔 수 없다니. 더 세게 하셔도 돼요. 이 삐삐삐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 배운 사람입니다. 박 배우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떠셨어요? 범인 잡혔다는 이야기 듣고 나서. 좀 배우로서 느낀 거는요. 정말 다행이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범이 밝혀져서 다행이고 치조받았던 그분들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많이 아픈데 이번 계기로 좀 한을 좀 풀었으면 좋겠고요. 용의자 선상에 올랐던 사람은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취조했을 거예요. 네. 사람들 불러다가 수분개 패고. 네. 제가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계속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왜 못 봤냐면 제가 무서운 영화를 못 봐요. 근데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죠.
살인의 추억 무섭냐 안 무섭냐 다 100이면 100 다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다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요. 영화 보니까 굉장히 많이 맞으시던데. 네, 많이 맞았어요. 실제로 맞는 거예요? 아, 실제로 맞았죠. 실제로 맞아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저기 의사 선생님 뵀으면 그때 빨리 치료를 받아야 이거 얼굴만 봐도 막 화가 나네 이놈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다 묻지 이 새끼야. 나 말 잘 듣는다. 그 얘기를 해 그러면은. 그 맞는 장면 찍을 때 내가 때리는 신용만 할게 아니면 좀만 때릴게 아니면 진짜 때릴게 이런 약속을 하시나요? 했어요. 저도 이렇게 가짜로 때리는 거 싫고 또 이제 우리 그 배우 선배님들께서도 그게 이제 영화가 사실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그게 이제 군합발 정확히 가슴을 때려야 되는데 솔직히 그게 힘들어요. 맞는 게 편해요. 때리는 사람도 힘들죠. 네, 때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 맞으면 어떡해. 그렇죠. 제가 그때 표정을 봤어요. 저 김래아 선배님. 형님 표정을 보니까 좀 미안해 죽더라고요. 이렇게 또 실수했구나. 한 번에 가는 게 도와주는 건데. 네. 한 4번, 5번 아마 갔을 거예요. 몇 시간 찍으셨어요? 그 장면만? 정확히 한 4시간, 5시간. 그 봉준호 감독 별명이 봉테일이에요. 봉테일. 디테일, 네. 디테일이 세가지고 한 번 찍기 시작하면 하루에 2씬 찍기 힘들지. 배우님 맞으실 때 보니까 처음에 발로 가슴을 팍 차고 그다음에 쓰러지시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팔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그러면 굳이 직접 그거는 진짜 안 때릴 필요 때리죠. 없잖아요. 네, 그건 안 때리죠. 네. 그나마 인간적이에요. 그나마. 박노식이 그나마 여기 있는 게 다행이다. 못 있죠. 제가 영화를 봤는데 백광호에 대한 용이 백광호한테 한번 가봐라 그 얘기를 누가 하냐면 링게루 아줌마하고 내연의 관계에 있어요. 정확하게는 내연의 관계가 아니고 네. 둘 다 싱글이기 때문에 연인 사이라고. 아 연인인가요? 전 내연인 줄 알았는데 대뜸 그렇게 불륜을 만들어버리면 시정극이 되잖아요. 아니 갑자기 이제 지난번 그 사건에 그 용의자 누가 이제 백광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날 비 오는 날 거기 따라갔다 향수기 따라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광호란 놈이 맨날 좋다고 따라다녔대요, 이양수길. 죽은 이양수. 그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양숙이 살해되던 그날 밤 광호가 이양숙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 봤대요. 아 진짜 맞대? 그렇다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분도 얼마 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전미선 씨. 아 맞다. 야매죠. 야매 링게로 간호사니까 동네 또 여기저기 언니 뭐 이뻐지는 주사야 뭐 이러면서 뭐 많이 네네. 하고 다녔겠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런 불법 의료. 그러니까 척결이 안 됐을 때니까. 심각한 문제. 근데 그분이 첩보는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요. 여기서 듣고 해서 그거를 그래서 자기 애인인 송강호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 건 올려서 특진하라고 이제 그 그쵸, 네. 지극정성으로 사실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거기에 그냥 불쌍한 동식이가 끌려가서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때 운동화가 어떤 네네. 오브제로서 운동화 그게 증거 조작도 하고 나중에 이제 미안하니까 미안해 새 운동화를 사다 주잖아요. 그때 광호 어디 갔어 하니까 안 나오다가 운동화 얘기하니까 벽장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 네네. 그게 참 인상 깊었는데 네. 그때 여기다 완장에 뭐 차고 계셨죠? 네, 안장 차고 있었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차는 보도국을 차고 계셨던 네. 것 같은데 그냥 주워서 좀 했습니다. 영화의 이제 숨은 뜻은 권력이 얼마나 시스템이 얼마나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사람들을 괴롭히고 민중들을 혹독하게 다루는지 뭐 그런 거거든요. 사실 언론도 권력의 하나잖아요. 언론이 뜨겁게 관심 가졌다가 없어지고 남은 피해자들은 그냥 남고 뭐 이제 그런 거에 미장센으로 아마 감독이 채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 백광호라는 그 캐릭터가 만들어졌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한 특정 인물을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치저받고 가혹행위로 굉장히 힘들게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아마 힘들어서 고통받고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방금 이제 박 배우님이 말씀하신 대로 억울하게 누명을
시움을 당했던 분들 중에 자살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화성 사건 관련해서. 어떤 분은 열차에 투신하시고 어떤 분은 아파트에서 투신하시고 어떤 분들은 목을 매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사를 받았던 분들 중에 한 4분 정도가 목숨을 끊으셨더라고요. 실제로 이번에 8차 사건의 용의자가 이미 처벌을 받고 나왔는데 본인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가혹 고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했다라고 밝혀서 지금 재심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촬영할 때 많이 맞고 실제로 힘드셨다고 했잖아요. 그 사건 바라보시면서 느낌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그분이 이번에 재심을 청구하신다고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요.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대학로에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제 카드로 현금을 뽑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각 카드의 비밀번호를 다 다르게 해놓은 거예요. 예. 그거 잘못 누르고 있는데 어떤 형사분이 카드 좀 보자고 하면서 뺏는 거예요. 뺏어가지고 이건 누구 거냐. 제가 입장에서는 저분이 내 걸 뺏으니까 저도 막 당황스럽고 하는데 본인 형사래요. 형사인데 이렇게 증을 보여주는데 진짜 이랬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진짜. 어디로? 경찰서로? 네, 어디로 가자고 하는데 어디로 가냐고. 돈을 뽑고 있었을 뿐인데. 네네. 제 거다. 절대 안 믿어요. 제가 지금 저 보호자를 데리고 왔어요. 오니까 가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왜 비밀번호를 다 다르게 하셨어요? 내 마음이지. 그래서 지금 이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하고 있죠? 그때 이후. 네. 제목을 살인의 추억이라고 뭐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질적인 단어들의 이 충돌, 조합에서 나오는 새로운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게 금방 각인이 되니까 제목은 이상한데 안 까먹게 되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살인의 공포가 아니고 살인의 추억이니까. 맨 처음에 회사 안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이거 쓰냐 마냐. 정서적인 느낌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섬뜩하죠. 살인의 추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춘재하고 좀 어울리는 그렇죠. 제목인 그렇죠. 것 같아요. 곱상하게 생겼는데 알고 범죄자의 보면 입장. 연쇄살인마. 나쁜 새끼입니다. 지금이라도 밝혀져서 참 다행이죠. 저희가 실제 범행 장소는 화성시인데 화성 근처에도 못 갔어요. 어디서 촬영을 촬영 했어요? 어디서 하신 거예요? 전국 8도에서 다 했습니다. 왜 못 갔냐면 영화 한다는 게 알려지자마자 화성시에서 영화화 저지 대책위원회 같은 시민단체가 만들어졌고 화성시 공보실에서도 정식으로 항의 전화가 왔어요. 아, 시청에서요? 네, 알려지면 화성의 이미지가 더 나빠진다. 빠진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살인의 추억으로 불쌍하지만 뜬 수도 없이 많이 맞았지. 유태오도. 그 유태오를 그 무덤에서 발견해서 송강호, 김상경, 김래아가 쫓아서 이렇게 골목길로 해갖고 채석장까지 내려가는 뭐 이제 그런 씬이 있는데 그 골목길이 3도에서 찍은 거예요. 3도. 그러니까 이쪽 골목은 충청북도, 이쪽 골목은 뭐 전라북도, 이쪽 골목은 뭐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 대박. 제작자로서 작작 좀 해라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제작비 많이 나왔죠. 근데 거기서 생긴 게 봉태일이에요. 100회 넘게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요번에 기생충 98회인가 찍었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전국 8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찍었어요. 정작 못 간 데는 화성시만 못 간 거예요. 아까 너무 잡고 싶었다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이 영화를 제작하는데 그런 마음이 작용했나요? 봉준호 감독이 이 대본을 갖다 주더라고요. 이 원래 제목은 날 보러 와요입니다. 연극이었죠 원래. 네, 이게 범인이 자기를 보러 오라는 거예요. 날 보러 와요. 사실 제목도 좀 섬찟한데 김광림 선배가 이제 그걸 쓰고 뭐 대학로에서 꽤 유명했던 연극인데 대본 보고 연극 봤습니다. 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작을 하면서 원칙을 몇 개 정했는데 준호는 너 이거 왜 하고 싶냐? 봉준호 감독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때만 해도 다 잊혀진 사건이에요. 그때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사람들이 거의 기억을 못 그랬죠. 하죠. 그 80년대 경찰력, 수도권 주변의 경찰력 맨날 데모하는데 올라가고 네. 뭐 군사 독재 정권 지키려고 경찰력들이 올라오고 치안 공백 상태인 여기서 희생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잡히지 않은 범인에 대한 어떤 꼭 잡고 싶은 욕망 이런 거를 소환을 해봅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어떻게 찍더라도 이게 누군지를 모르게 찍읍시다. 백광호는 여러 사람의 캐릭터가 뭉쳐져 있어요. 가혹 수사를 받았던 모든 사람. 네, 모든 사람 중에 특징적인 몇 명을 섞어서 이렇게 믹스를 해놓은 상태예요. 송강호라는 형사도 만났던 많은 형사 중에 일부를 다 뜯어서 만든 인물이고, 김상경도 마찬가지고. 아, 형사들을 다 만나셨단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취재를 그 제작진이 한 1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이 사건하고 그 영화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 우연의 일치가 많다는데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필연적 일치예요. 네, 왜냐하면 자료 축적을 그만큼 많이 해서 그걸 반영을 해서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언론이나 그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는 것이 그 범인 이춘재 사진하고 네. 그 영화에 나온 박해일 박해일 씨 얼굴하고 갸름하고 손이 예쁘고. 네, 손 보고 그런 것들이 그때 실제 자료가 다 있었다는.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유일하게 살은 그 피해자 한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손이 아주 하얗고 얼굴이 갸름하고 좀 섬약하게 생겼다, 뭐 이런 표현이 있고. 딴 건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 확실하게 기억나요. 손이 정말 부드러웠어요. 내 입을 막은 손이 진짜 여자 손처럼 곱고 부드러웠어요. 그때는 이제 박해일 씨가 유명해지기 전인데 대학로에서는 꽤 유명한 배우였죠. 청춘 예찬했었나? 네. 딱 숨겨놨어요. 저희가 딴 거 하지 말라고. 박노식 배우님은 어떻게 섭외하게 되신 거예요? 오디션 봤나? 네, 아니면 오디션 봤습니다. 오디션 봤을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 백광호 역기 그렇게 없어요. 네, 네. 네, 원래 이제 이거는 네, 영화에서 영화에서 따로 만든 만든 가사. 겁니다. 그 백강호라는 캐릭터를 여기저기서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그대로 오디션 때 다 구현을 하신 거예요? 아니죠. 오디션 때는 뭘 보는지 안 가르쳐줍니다. 다 가르쳐주고 시험 봅니까? 네, 네. 그때 뭘 숙제를 저 항상 오디션 궁금하던데 뭘 시키는가? 동네 바보인데 이러이러한 게 있어. 이러이러한 걸 한번 표현 한번 해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 표현이 맞았어요. 네. 야산에 가서 막 실제 영화 촬영하는 것처럼 최종 오디션을 봤고요. 야산에서 야외에서 봤어? 예. 몽테일이라 오디션까지도 네, 굉장히 그 마지막 7명이 남았는데 그걸 그분들을 삽질 시키고 막 네, 그런 거? 그렇죠. 이제 한 번은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삽질을 하면서 이렇게 형사가 이렇게 다그칠 거다. 한번 표현을 해보라고 그래서 저는 도망갔어요 그냥. 왜냐하면 묻는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아이고 이게 자빠져요 정말. 너 여기 어딘 줄 알아? 너 파묻으러 들어와서 이 새끼야. 어? 이번에 근데 제가 뭐 영화 하나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독립영화 지금 촬영 중이에요. 네, 주연으로 축하드립니다. 개봉을 11월 21일 날 합니다. 여기 CGV에서요. 접전입니다. 접전. 접전. 네, 갑의 전쟁. 네. B급 영화고요. 아주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꼭 보러 가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가도 되죠? 그 범인 잡히고 혹시 서로 연락을 하셨어요? 제작진끼리? 저는 봉준호 감독하고도 연락 안 하고 아무도 연락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영화를 만들었고 영화가 흥행도 되고 그랬지만 되게 좀 가슴 아픈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이야기 자체가. 그래서 이 영화 찍을 때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피해자에 대한 범죄 상황 묘사가 한 샷도 없습니다. 범인이 덤비는 듯한 느낌과 사체로 발견되는 그 중간 상황이 없어요. 범행 장면 찍지 말자. 그 다음에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니까 여기도 똑같이 모든 케이스를 섞어서 다시 나눠서 찍자. 그래서 범행 케이스도 실제 사건과 디테일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러. 안타까웠던 게 이번에 드디어 범인이 밝혀졌고 자백까지 받았는데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버리면 안 되나요, 부모님? 공소시효라는 게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기본권의 일정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장치거든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지만 이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동안 여러 생활관계를 맺게 돼요. 그럼 이 사람과 생활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아지겠죠.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이 맺어왔던 생활관계
법적인 어떤 그런 이해관계들이 다 뒤틀려 버릴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거는 모호해지고 사람의 기억도 흐릿해져 가기 때문에 막 수십 년이 지나서 어떤 범죄를 처벌하려고 수사를 하고 그래서 뭔가 사실을 규명한다고 하더라도 불완전한 사실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공권력이 막 투입이 되고 하다 보면 잘못되게 공권력이 오남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워낙 흉악범죄라든지 반인륜적 범죄 같은 경우에 처벌 필요성, 그것을 통해서 재범 방지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니까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실제로 형사소송법도 몇 차례 그런 방향으로 개정되어 가고 있죠. 근데 이제 공소시효라는 게 반인륜적 범죄 뭐 이런 거 흉악범 이런 건 어느 정도 좀 연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선진화된 국가 시스템이 아니면 악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내가 30년 전에 한 어떤 일을 가지고 제가 나이 70쯤 됐을 때 불러서 너 새끼야 그때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지? 너 모욕죄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우리가 과연 공소시효를 마냥 연장할 만큼 우리의 수사나 기소권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냐 오히려 공소시효를 연장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볼 거다. 라는 부분도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나왔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주제는 사실 두 가지예요.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폐지하거나 연장한다고 해서 과거의 범죄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논점인데요. 폐지나 연장은 이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2007년, 2013년 이렇게 법 개정되면서 하나씩 늘어왔고, 그것들이 근데 소급이 안 되는 거죠. 왜 소급이 안 되냐면 이제 이것도 이제 비슷한 논리예요. 공소시효하고 법적인 안정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마약 범죄를 예를 든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어떤 작물을 키워요. 먹어보니까 기분이 좋아. 근데 이거는 처벌이 안 돼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벌이 안 돼요. 그래서 팔았어요, 열심히. 사람들도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근데 3년쯤 지난 다음에 그게 마약류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매년 한 번씩 마약류 지정할 때 3년쯤 지나다가 마약류 지정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실컷 팔 때는 마약류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3년 후에 마약류가 지정되면서 3년 전에 제 행위를 처벌한다. 이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앞으로 저는 뭔가 발명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뭔가를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걸 못하잖아요. 겁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소급을 못하도록 만든 건데, 예외적으로 공적인 이익이 굉장히 큰 경우에 이 사람은 진짜 처벌해야 돼, 이런 범죄는 반드시 단죄돼야 돼, 이러면은 소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성 같은 경우에 좀 딱 특별한 케이스를 찍어서 소급을 좀 시켜보자라고 지금 논의를 하시는 건데, 요거는 굉장히 범위가 작죠. 작으니까 이제 소급을 시킨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폐해는 적은 반면에 사회적인 어떤 공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공익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 저도 이 법은 제대로 검토는 못한 상태에서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다른 사례에 비해서는 조금 소급의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지금 오늘 말씀드립니다. 네, 하여튼 저희 방송은 여기가 명색이 병원이라 이게 진단이 나야 끝나거든요. 이 진단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진단하고 처방 내리기가 진짜 까다롭네요. 네, 오늘의 환자는 참고로 흉악범죄, 흉악범죄 공소시효였는데 폐지해야 되나요? 저는 폐지하고 싶은데. 저도. 네. 폐지. 교수님. 저도 신중하게 접근. 신중하게 접근.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 사회가 좀 성숙하면 네. 폐지해도 되는데, 과연 대한민국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공소시효 폐지해서 그걸 악용할 무리들이 없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네. 그러면 일단 다음번 외래에 또 오게끔 네. 이번은 당장 안 시키고 계속 이야기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